강원도의 강남, 강원도 플러스 충북의 강남, 원주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것이냐. 서울, 경기도 빼고 다 지금 소멸하고 있다. 인구 줄고 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를 뭐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고 의지도 충분하다. 수도권의 취업 동방선이라고.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도시거든요. 늘 강릉과 춘천이 싸우거든요. 누가 1등이냐로? 근데 원주는 지키지 않습니다. 우린 경기도거든. 예, 대한민국 도시에 숨어있는 매력,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짚어주는 진짜 도시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직설 홍석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석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6탄. 6탄. 김지석 박사님도 좋아하는 도시입니다. 박사님 어디입니까? 원주입니다. 네. 원주는 원주 자체도 좋은데 원주를 통해서 다른 강원도 도시들을 답사하기 좋아서 자주 가는 곳입니다. 원주에 그 네덜란드 꽁만두라는 게 있습니다. 왜 네덜란드가 붙었냐면은 저기 원주가 6.25 때 아주 격전지기 때문에 미군이 원주를 탈환하기 위해서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을 공격하고 하는 과정에서 가장 열심히 도왔던 유엔군이 프랑스군과 특히 네덜란드 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현재 네덜란드 공원도 조성될 정도로 그 과거 6.25 때 군사적 어떤 격전지고 아직까지 도로명이 알파 브라보 찰 같은 어떤 군대식 어떤 용어가 남아있을 정도로 추억 내지는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많이 지금 남아있는 원주가 어떻게 보면 폐허에서 지금 지방에서 새로운 어떤 성공적인 어떤 모델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이제 원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원자가 원주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원주는 강원도의 대표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주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원주는 신라 시대 때부터 해서 소위 말해서 경주가 한반도에서 동남쪽에 치우친 어떤 지리적 위치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소경이라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곳 부흥경이 지금의 원주입니다. 오소경이라는 것은 금강경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원경, 중원경, 서원경 그리고 부경경이라고 5개의 작은 어떤 서울을 의미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들었는데 그 부흥경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의 원주일 정도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래가 깊은 그런 어떤 도시이기도 합니다. 원주가 신라시대부터 배경이 있는 도시죠. 그런 의미에서는 청주랑도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만 원주가 전국적인 도시로서 주목받게 된 것은 고려말입니다. 이 시기에 워낙에 왜구들이 바닷가를 드나들다 보니까 전국에서 조공 쌀을 개성으로 보낼 때 바닷길로 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한강을 이용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의 강 상류의 내륙도시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충주라든지 원주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원주에서 최초로 도시 형태가 갖춰진 지역이 이 흥원창이라는 곳입니다. 여긴 사실은 이제 왼쪽은 경기도고요. 오른쪽은 강원도 원주입니다. 지금은 전혀 바닷가 항구 도시 풍경이 없습니다만 뭐 1000년 전 얘기니까요. 이때 강물을 통해서 쌀을 모아서 개성에 보냈던 거죠. 이때부터 원주는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왜구가 소멸되고 다시 바다를 통해서 쌀을 보내게 되면서 원주는 일단 호강 상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방금 김 박사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 이제 고려,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강을 이용한 그런 물자와 그리고 사람을 교류를 하고 운반을 하는 그런 것인데 사실 한강의 대표적인 강을 이용한 도시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원주, 충주가 되겠고 또 낙동강 지역에서 과거부터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이제 상주까지 올라오고 또 중간에는 외관이라는 지명도 그만큼 낙동강을 타고
결국은 이제 일본 상인들이 와서 지명이 그렇게 외관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많이 이제 과거에는 많이 이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고려시대 때는 이제 일본 쪽 관리 상인뿐 아니라 관리들 왔기 때문에 관을 붙이는 거죠. 그만큼 하나의 어떤 도시가 발전하는데 이렇게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부터 물류가 도시 발전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산이 치악산이죠. 그 치악산의 어떤 유래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원래 치악산의 이름이 적악산이었다고 합니다. 붉은 적자라서 적악산인데 하루는 선비가 적악산을 건너오다가 꽁이 구렁이에게 잡아먹히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을 보고 그 선비가 구렁이를 죽이고 꽁을 이제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적악산이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산을 넘어가다가 어떤 집에 이제 여인 혼자 있는 집에 이제 기거를 이제 잠깐 밤에 양해를 구해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선비가 자다가 뭐 자기 몸을 뭐 퉁퉁 감는 어떤 그런 기분을 들어서 깜짝 놀라가지고 떠보니까 구렁이가 이 선비 몸을 막 감으면서 쫄라 죽이려고 하는데 구렁이가 하는 이야기가 낮에 죽인 그 구렁이가 내 남편이다. 그래서 너는 오늘 나에게 죽어야 된다. 그런데 이 종이 3번 울릴 경우에만 너는 살 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선비가 바로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근데 기적처럼 이 종이 울리면서 이 구렁이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이 선비가 정말 그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아서 이제 나왔는데 그 종 주변에 보니까 이 꽁 3마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 몸을 부딪혀서 이 소리를 3번 이렇게 울리게 해서 그 꽁 3마리가 죽었는데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낮에 구했던 그 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선비가 감동을 받아서 그 꽁을 잘 묻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적악산이 원주에 있는 적악산이 치악산으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이 꽁은 지금의 원주시청의 상징물 마스코트가 돼가지고 꽁돌이라는 이름도 있고 또 이 꽁을 이용한 어떤 꽁만두 네덜란드 꽁만두 이런 것들이 다 연계해서 지금 현재 원주에서 유명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주가 또 이제 유명한 게 사실은 6.25 때 굉장히 또 격전지로서도 유명했다면서요? 워낙에 여기는 그 강원도에 있는 넓은 지대다 보니까 6.25 때뿐 아니라 임진왜란 때에도 격전지였죠. 여기 원주랑 춘천 지역은. 그리고 6.25 때도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일군 사령부도 거기 있었고 그리고 미군 기지인 캠프 롱도 이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죠. 현재 롱은 빠져가지고 제가 이걸 찍은 게 21년인데 최근에는 여기가 시민한테 개방이 됐습니다. 네. 이제 정비 전에 한번 개방 행사를 벌였는데 그때는 못 들어갔고 지금 이제 아마 이런저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저 원주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그리고 일군 사령부 있던 자리가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군대가 빠지려면 다 빠지든지 있을 거면은 일군 사령부 정도 있으면은 고급 인력이 많아서 소비 수요가 있는데 애매하게 이제 낮은 부대가 들어올 예정이었다 보니까 좀 지역에서 반발이 컸습니다. 그래서 한때 답사 갔을 때 이런 식의 얘기했었죠. 군부대를 다시 군부대가 오는 거 싫다. 부지 환원시켜라. 등등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원주 같은 경우는 저는 좀 특이하게 이제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원주에도 견은산성이 있습니다. 견은산성. 우리 박사님 견은산성 한번 가보셨습니까? 원주에?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견은이 후백제를 세워놓던 그런 어떤 사람이지만 또 그나가서는 아버지가 상주의 호족이었던 아작인데 견은산성이라고 불리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상주에도 견은산성이 있는데 이 원주에도 견은산성이 있는 거죠. 그만큼 이 후백제 견은에 있던
어떤 세가 한때는 이 강원도까지 미쳤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왕건에게 정착을 이제 밀려서 결국 그 아들 신금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퇴위하게 되면서 또 역으로 왕건의 몸을 의탁하게 되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되지만 한때는 견훤이 이렇게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오늘 흐름상 얘기가 이어지기 애매해서 그렇습니다만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게 전 새마을운동 때 노동자들 기록을 많이 보는데 이제 그 원래 자체는 새마을운동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위한 교육을 일부 위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이 많이 가신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의 기억에 보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누는 세수할 때 비누 딱 2번 돌리고 손에 그리고 치약은 0.2mm 이런 식으로 딱 엄격하게 해가지고 새벽부터 종쳐가지고 잠을 깨워서 힘들었다는 말을 하는데 그 종이 유명해요. 그 종이 이 종입니다. 개척의 종이라고 54년부터 쳤던 종이고 원래 하남에 있다가 하남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안 빼고 싶었는데 경기도가 밀어냈죠. 그래서 신림으로 와서 지금도 짓고 계시더라고요. 가나안 하고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은 유명한 얘기인데 민족이여 안심하라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잠을 깨워서 민족 계몽을 시킬 거니까 안심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것도 지금 경기 북부에서 시작해서 경기 남부를 거쳐서 결국 강원도에 정착하는, 원주에 정착하는 이것 또한 원주의 힘 중에 하나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지금도 특히 선거철 되면 정치인분들이 많이 갑니다. 이게 2개 있어가지고 한 당이 이쪽 가면 딴 당은 이쪽 가신다 하더라고요. 그건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잊지 않으면 좋겠다.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미래 같은 거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96년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갔는데 저 종을 보니까 참 옛날 기억이 많이 납니다. 여담이지만 요 종은 저 틀은 철길 폐철로 재활용한 거고 요건 이제 가스통 재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쳐봤는데 깡깡깡깡 좋은 소리는 아닌데 정말 잠 깨우겠다 싶은 느낌이 들긴 했어요. 이것도 격전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군부대가 주둔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게 원주는 이제 구도심이 있는데 구도심에 도로가 3개 있습니다. 이 도로를 A도로, B도로, C도로라 불러요. 이게 그분들 물어보면 압니다. A도로는 알파도로, 브라보도로, 찰리도로예요. 알파, 브라보, 찰리 뭡니까? 군 용어죠. 그 미군들이 부르는 이름이 그냥 붙어가지고 지금도 A도로 주유소, B도로 주차장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군사도시였고 또 하나 이제 원주에 있었던 극장들도 군인극장이 이렇게 극성을 벌였다고 해요. 그런 군사문화가 만들어낸 그리고 그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원주통닭입니다. 캠프 롱 바로 옆에 이런 가게가 있거든요. 쌍동통닭이라고. 이게 이른바 전국에 퍼져 있는 원주식 통닭의 원조집입니다. 이게 뭐냐면 닭을 토막 내서 튀기는 방식이에요. 이게 당연하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가게가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 가게는 안타까운 게 가져갈 수만 있습니다. 안에서 못 먹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서 받았죠. 이렇게 여기서 퍼져가지고 지금 대구라든지 전국에 갔을 때 원주 통닭집 있으면 이 계통이라는 뜻입니다. 원주 통닭이라는 책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흔한 통닭이죠. 근데 이게 발상지가 원주라는 거고 미군 기지 옆인 거고 그게 6.25 때 흔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극장 얘기로 좀 들어가면은 그래서 군인극장을 포함해서 단관극장이 많았습니다. A, B, C 도로에. 이 중에 하나가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한참 이제 전국에 남아있는 원형이 남아있는 극장 중에 실제로 운영을 하는 가장 오래된 극장 중에 하나거든요. 동두천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19년에 이렇게 됐었습니다만 이런 모양이었어요. 흔히 있는 극장이죠. 이게 지난해 철거됐죠. 마지막까지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한국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당이 바뀌어버리면은 전 사람이 했던 거를 지워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 많이 하는 얘기가 안전등급 D등급이 나와서 위험함으로 철거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주차장을 마련해서 시민들에게 봉사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건물은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보시면서 이런 것들로 하나같이 원주가 군사도시에서 가지고 있었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원주가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옛날부터 신라 시대 그리고 또 후삼국
시대 때는 궁예가 원래 이제 양길 밑에 있었는데 양길이 이 원주를 기반으로 했던 대표적인 어떤 호족이었죠. 그리고 6.25 때도 굉장히 중공군과 특히 또 북한 인민군이 이 원주를 점령하면 강원도뿐만 아니라 이제 경상도, 충청도까지도 내려오기가 굉장히 유리한 어떤 도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한때 그 중공군이 개입한 이후로 또 뺏기기도 뺏기죠. 그러다가 또 다시 이제 그 미군과 유엔군 그리고 국군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좀 치열한 어떤 그런 어떤 전투의 현장과 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군사 어떤 요충지로 좀 많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문화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군 부대 보면은 미군 부대에서 생겨난 그런 좀 음식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동두천에서 시작됐던 어떤 부대찌개 같은 경우도 미군 부대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작년부터 원주에서 만두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2회째인데 왜 만두 축제를 원주에서 하냐면은, 원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 춘천 같은 경우 뭐 닭갈비라든지 또 속초 같은 경우 아바이 순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어떤 뚜렷한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원주 시민들이 6.25 때 미군들의 어떤 그런 어떤 밀가루를 가지고 이 만두를 굉장히 많이 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꽁만두라든지 뭐 그런 등등등 그런 다양한 어떤 만두를 만들었고 해서, 이걸 이제 만두를 이제 한번 원주의 대표적인 어떤 음식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작년부터 음식 축제를 이제 만두 축제를 이제 하고 있는데, 방금 그 치킨을 저런 식으로 토막 내 가지고 했는 것도 원주에서 처음 시작한 것은 우리 김 박사님한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만두 축제를 하실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원주 통닭을 키우시면 되는 건데 왜 또 새로운 거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치킨이 한국 음식이 아니라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사실 한국 음식인데 외국에 나가면 이거는 프라이드 치킨은 한국 홍의 음식으로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것과 치맥으로서 먹는다라는 게. 근데 아마 그것도 있고, 대구가 워낙에 치킨으로 치고 나오다 보니까 치맥 축제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이미지가 섞인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자발적으로 전국에 원주 통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키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현재 중앙선이 선로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거의 경상북도 쪽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인데, 이렇게 되면서 폐지되는 역이나 선로가 많아요. 그래서 사라지는 마을도 많고, 그 중에 좀 아까웠던 게 방곡역입니다. 이게 등록문화재죠. 이렇게 생긴 예쁘장한 역인데, 이게 한때 폐역에 갔다가 잠깐 부활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원주 혁신도시가 바로 앞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울에서 출퇴근할 때 많이 이용했어요. 제가 이게 운행할 때 탔었는데 바라보면 방곡역 근처에서 혁신도시가 보이죠. 너머 치악산도 보이고 참 좋은 풍경이어서, 만약에 선로만 옮기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아마 살아남아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지가 됐을 것 같고, 지금도 폐지한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입니다. 이 방곡역을 중심으로 한 중앙선이, 만약에 경부선이 미군의 폭격을 받으면 일본이 생각할 때 이 의주부터 부산 가는 라인이 끊겨버리는 거예요. 핵심 라인이. 그래서 제2간선 철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목적으로 그 이제 전쟁이 치열한 시점에서도 중앙선을 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열차가 돌 때, 제 손이 아마 찍히고 있을 텐데, 한 바퀴 뺑 돌아서 올라가요. 또아리구리라고 하는 이 방식을 여기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공사할 때 청량리 방향에서 온 사람하고 경주에서 온 사람이 가운데서 악수를 하는 장면이 유명해요. 이 장면. 드디어 한 바퀴 돌아서 만났다라고. 그래서 한때 여기 신림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서울 신림이 아니라 강원도 원주 신림역인데, 거기서 바라보면은 열차가 아래로 들어왔다가 한동안 사라졌다가 위에서 나타나요. 이게 유명해서 전국적으로 또아리구리라서 유명했습니다. 여기하고 저 삼척 도계 쪽에 또아리구리 유명하죠. 현재 여기는 이제 철로가 개선돼서 필요가 없습니다만, 원주는 이 한때 좀 유명했던 또아리구를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게 지금 고치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어쩌면 몇 년 내로 이거 여러분 유명한 레이바이크를 타시든 걸어서든 아마 이 악수했던 이 두 사람이 풍경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방곡역 앞에 이런 설명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신림역 말씀 나온 김에 저는 철도가 폐선하기 전에 꼭 가보는데, 열차가 운행할 때의 마을, 운행이 끊긴 뒤의 마을을 비교합니다.
요 신림역 바로 뒤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폐선한 뒤에 가보니까 그 구멍가게 문 닫았더라고요. 작은 지방 소멸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철도가 새로 놓이면은 탄생하는 마을이 있고 소멸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옮겨짐으로써 소멸하는 마을을 그럼 다 살려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어쩌면 큰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도 도시의 흥망성쇠를 보여준다. 그런 하나의 작은 사례를 이 신림역에서 봤네요. 원주가 지금 현재 서울에서 접근하기는 뭐 1시간 정도에 될 정도로 사실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까운 어떤 지방 도시다 이렇게 이제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원주가 서울하고 접근성이 유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어떤 정책에 있어서 혁신 도시라든지 또 기업 도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수혜를 입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도 비교적 성공적입니다. 다른 혁신도시들이 황무지 한복판을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구도심하고 단절돼 버리는데 비교적 원주 혁신도시는 원도심하고 붙여서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생겨서 꽤 안착한 편이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이 지역이 서울 동북부에서 출퇴근하기 좋거든요. 그렇다고 다 출퇴근 하느냐? 상당 부분 정착을 합니다. 이게 치악산을 비롯한 풍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원주에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다른 혁신도시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원주는 비교적 성공적이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 또 GTX D 노선까지도 이제 계획이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정말 서울 수도권과는 뭐 엄청나게 가까워져서 GTX D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한 30분 내에 강남과 원주가 연결이 될 정도로 아주 근접성이 아주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원주 뭐 무막 일반 산업단지도 그렇습니다만은 또 다른 어떤 산업단지의 기업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연세대 사실 분교가 여기 들어가서 의료기기 분야에 좀 특화를 해서 의료기기 분야의 어떤 테크노밸리도 이제 이곳에 이제 그 형성이 될 정도로 최첨단 어떤 기업들이 지방 도시 치고는 굉장히 많이 좀 입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GTX D는 현재 노선이 확정 전혀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광남으로 들어올지 강동구나 하남으로 올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그런 제안은 나와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현재는 그 GTX D를 떼더라도 원주는 지금 제가 지난 7월에 서울 지하철에서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 요즘 이거 광고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다가 종합터미널도 있고 시외 고속 하나고 원주역도 서울 원주 40분. 물론 이거는 강남에서가 아니라 순서에서는 안 갑니다. 서울역의 청량리인 거죠. 그리고 원주공항도 있고 70분. 여러 가지 다채롭습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개발이 있는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건 제가 지난해 올 초에 냈던 책에 실었습니다만 KTX역이 3개나 있어요. 서원주역, 만종역, 원주역인데 하나같이 거점에서 비껴나가 있습니다. 그나마 원주역이 제일 도심에 가까워서 이쪽은 좀 핫해지고 있고요. 무실동이라든지 만종역과 서원주역이 문제입니다. 사실 기업도시라든지 문막지구는 이 서원주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차량 이용 말고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이 부분을 원주시 측에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만종역은 원주가 어떻게 손을 못 대요.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대한송유관공사 공장도 있고 저유기지인 거죠. 이걸 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역 근처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명원이라고 역시 한센인 마을이에요. 6.25 때 항이용사 중에 한센인 환자들을 모은 곳인데 여기 약간 좀 재개발 얘기 있습니다만 매번 엎어지고 하는 좀 어려운 곳입니다. 만종역을 나와서 이 지역을 관통해야 원주 시내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KTX 여기 3개라고는 하는데 사실 기능하고 있는 거는 이 원주역 하나다. 다행히 원주는 인구가 늘고 있어서 이 종합운동장이나 원주 세브란스라든지 고속터미널과 이 사이 무실동이라 그러는데 이쪽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시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원주역, 새 원주역이 위치하고 있고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리고 터미널이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중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요지라는 거예요. 철도와 도로가 다 여기서 만나고 있고 이 고속도로 타면 원주공항도 금방이다. 제주까지 갈 수 있다. 이것들이 결합돼서 인천공항 가지 않으면 여기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를 2개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서울에서 활동하던 외국인 수제 맥주 하는 분이 이 무실통에 가게를 내셨더라고요. 가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서울 부산급의 퀄리티가 원주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수제 맥주가 된다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고 돈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 확인됐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반계주공 아파트라고 원주 고속터미널 그리고 원주역 근처입니다. 이런 주공 아파트인데 이런 절차 들어가더라고요. 재건축이. 그러니까 한때 이제 원주역이 시내에 있다가 여기로 빠진 다음에 원도심이라든지 그 원도심 주변이 좀 슬럼 문제도 있고 고민이 많았습니다만 비교적 안착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렇게 다음 단계를 향해 도시가 나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맛있는 수제 맥주 바가 있는 무실동 원주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강원도의 강남이라고. 강원도 영서지방뿐 아니라 충북 일부 지역까지도 의사라든지 이런 고급 인력들이 여기 집을 두고는 출퇴근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주는 단순하게 원주 하나만 볼 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 나아가서 충북 일부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지역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 서원주역, 만종역, 원주역 중에 어디가 미래의 땅이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좀 걸어보시면 자연의 눈에 들어오죠. 한 도시에 KTX 여기 3개가 있는 것도 참 특이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같이 시리아에서 먼 것도 좀 특이하고요. 그런데 원주가 이렇게 인구가 늘고 많은 기업들이 몰리게 된 게 단순하게 뭐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건 아마 아닐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뭐 치악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주변의 어떤 관광 환경 자원도 저는 충분히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대표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관광 자원 중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간현 관광지라고 불리는 소금산 그랜드 밸리 지역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아가는 그런 어떤 관광지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 가면 치악산이 훌륭해요. 앞으로 지금 원주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아주 야심차게 지금 강원도와 원주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변의 어떤 도시,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이천과 연결해서 이 반도체 밸리, 반도체 단지를 지금 현재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이천에 지금 SK 하이닉스라든 이런 어떤 반도체 기업이 지금 많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원주에도 또 이런 어떤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지금 강원도와 원주시가 이 산업적으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지금 현재 정책 사업이라고 합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삼성과 SKT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 있던 전력 캐파로서 특히 결국은 대부분의 전기가 지방에서 원전이라든지 또 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수도권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좀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저는 원주처럼 원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삼척이라든지 또 울진이라든지 이런 곳과 상대적으로 어떤 근접성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공급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용인에 비해서 오히려 더 유리한 어떤 그런 어떤 입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제2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단지로서 이천과 연계한 그런 어떤 클러스터를 하는데 좋은 입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이제 SOC 사업이 여주 원주 철도죠. 예전에 식민지 때 만들어진 경기 남부 지역의 철도 중에 수인선이라는 게 있었고 수려선이 있었습니다. 수려선이 수원 여주선이고 수인선은 수원 인천선이죠. 그중에 지금 수인선만 살아서 현재는 수인 분당선으로 된 상태고요. 근데 원래 계획이 인천에서부터 수원까지, 수원부터 여주까지 가고 여주에서 원주까지 가는 계획이 있었어요. 30년대 말에 이미 총독부에서 허가를 냈던 건데 그게 중단됐습니다. 40년대 초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근데 그 계획이 다시 부활해서 현재 여주 원주 철도가 구상이 되고 있고 이게 이어지면은
방금 이천 원주 간에 반도체밸리 말씀하셨지만 여주 원주 간에도 결절점이 생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원주는 강원도의 이름을 하나, 원이라는 이름을 주는 강원도 도시임과 동시에 경기 남부와 함께 가는 도시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 몇 개 있죠. 충남의 천안, 충북의 음성 진천, 그리고 강원도의 원주. 이런 도시들은 그 충남, 충북, 강원뿐 아니라 경기도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주를 볼 때 요즘 주목하는 게 구도심의 미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가 원래 원주역이 있던 데고 여기가 미군 기지하고 있던 곳인데요. 이 빠지고 나니까 구도심이 좀 휑해졌습니다. 동쪽에 혁신도시 만들어지고 왼쪽에 기업도시 만들어지면서 여긴 크는데 인구가 옮겨가 버린 거죠. 예를 들어 아파트 갈아타기를 한다든지. 그걸 보여주는 게 옛날 원주역입니다. 제가 원주역이 운행할 때 갔었는데 이렇게 사람 살고 주변에 흥성거리던 역 상권이 완전히 소멸해 버렸어요. 이게 마지막 운행하던 시점에 찍었던 야간 열차 사진인데 원주역에 현재 원주역에 가면 이런 건 없고 숱한만 문화재로 지정돼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여기 운행할 때 사진 이런 것도 찍어두면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이제 이 흥성거리는 없거든요. 최근에는 안동역 같은 데도 이렇게 흥성거리 다 사라져가지고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그 주변에 예전에 형성됐던 올드타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거는 배수지가 있는 산입니다. 원인동이라고 하고도 하고 남산지구라고도 하는데 2019년, 20년쯤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최근에 밀렸고 아파트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저 오른쪽 점에 원주역, 옛날 원주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유명한 건데 어느 지역이든 역 앞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매매 직결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원주 경우는 희매촌이라 불렀습니다. 희망촌, 매화촌 두 개의 마을이 있어서 희매촌이라 합치는 건데 이게 출발은 성매매 직결지가 아니었어요. 6.25 때 피난민들을 정착시키는 수용소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 마을을 만들어준 선생을 기리는 미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희매촌 앞에. 이렇게 이재춘 자선기념비가 있고, 이런 비석이 있고, 이게 그 후에 이제 월남민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성매매를 함으로써 먹고 살기를 찾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 직결제로 바뀐 건데, 이게 지금은 사라진 현장입니다. 이렇게 한때는 청소년 보호구역이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풍경들이죠. 희매촌에. 원주 경찰서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게 철거 직전에 갔었던 희매촌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이제는 철거됐기 때문에, 제가 갔을 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만, 이 지역은 뭐 그런 구역이므로 청소년 금지돼 있고, 여성들이 살다가 떠난 흔적들이 역력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들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남산지구라든지 하나하나 재개발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제 여기 빠진 뒤에도 구도심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그리고 새로운 원주역이 만들어지고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있는 무실동, 강원도의 강남과 함께 원주의 또 하나의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변태를 할 것이냐, 탈바꿈할 것이냐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희매촌의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런 공사도 많이 했고요. 한때 도시재생 했는데 이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요.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갔을 때 다음 단계를 밟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주가 인구가 늘어나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때문에 마냥 발전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구도심들, 이게 또 여기 없어짐으로써 생기는 어떤 도심의 어떤 설렘 내지는 이런 어떤 세태 문제,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주시장께서 최근 말씀하신 게 원주는 수도권 취업의 최전선이다라고. 이미 수도권을 보고 계십니다. 수도권이 아닌데 발달한 도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대서울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최동방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보면 재밌는 게 늘 강릉과 춘천이 싸우거든요. 누가 1등이냐로. 근데 원주는 이기지 않습니다. 우린 경기도거든. 그 부분에서는. 그거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들이 이미 경기도고 서울인 겁니다. 이런 감각을 원주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를 곰곰이 살펴보시면은 원주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죠. 앞으로 원주의 어떤 발전상은 결국은 기존의 어떤 지리적 이점에다가 앞으로도 계속 GTX-D 노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철도 부설망교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반도체 클러스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원주의 미래는 밝게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 박사님? 중앙의 언론들이라든지 정치 행정가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서울, 경기도 빼고 다 지금 소멸하고 있다. 인구 줄고 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반론을 제기하는 게 천안, 청주, 원주를 보라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성장도 하고 있고 의지도 충분하다. 특히 아까 인용드렸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원주시장께서는 우리 수도권의 취업 동방선이라고 그 정도의 자부심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도시거든요. 원주에 가시게 되면 소금산도 가시고 그리고 원주 ABC 도로 걸으시면서 예전 미군 흔적도 보시고 동시에 혁신도시 그리고 좀 멉니다만 기업도시까지 보시고 나면 원주 가지고 있는 관광부터 산업까지의 모든 걸 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원주역에서 이제 터미널이라든지 가시기 전에 그 근처에 무실통에서 맥주 한잔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냥 강원도 다른 데 갈 때 갈아타는 용도가 아니라 한번 원주를 가보시라. 샌브라스 병원 주변이나 혁신도시도 좋고 방곡동 같은데 두루두루 들어보시면 상당히 많은 발견이 있고 그거는 관광으로서든 투자로서든 또는 노후 거주지로서든 마치 속초 강릉 가듯이 원주를 갈 수 있다 생각해요. 원주는 쾌적하거든요. 그 서울까지 뭐 차로 1시간 거리니까. 과거 어떤 신라시대 때 어떤 부흥경, 오소경으로 시작된 오래 역사를 갖고 있는 원주, 그리고 현재 소금강이라든지 또 치악산이라든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 원주, 그리고 수도권 근접성으로 인해서 지금 기업도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어떤 원주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원주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원주의 역사, 산업, 문화 다방면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원주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지역은 소멸의 대상이 아닌 대한민국 발전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직설 다음 시간에도 더 멋진 도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